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또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위기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주변에 그 항상 사랑을 베풀고 또 신뢰도 주고 하면서 곁을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지원자가 있어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봤더니 네. 이거 뒤집어 말하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지원자가 돼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사랑을 베풀고 또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이렇게 어떤 연대감, 소속감 이런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마음 공간에 이미자 쌤 모시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고 그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는 저희가 대인관계 능력 맞나요? 두 번째 요소인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배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자기조절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네. 오늘은 이제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 함께 나누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고 또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위기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그 항상 사랑을 베풀고 또 신뢰도 주고 하면서 곁을 이렇게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지원자가 있어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을 봤더니 네. 이거 뒤집어 말하면 평상시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지원자가 돼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이처럼 사랑을 베풀고 또 받으면서 상호작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이렇게 어떤 연대감, 소속감 이런 연결성을 내면화하게 되어서 회복 탄력성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즉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을 내야지. 좀 어려워도 좀 극복해야지. 이겨나가야지. 이렇게 좋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그런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구성하는 그 어떤 세 가지 요소는 대인관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소통. 네, 소통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네, 그리고 자아 확장력.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대인관계 능력하면 저도 맨 처음에 생각나는 거는 아무래도 소통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상 가운데 가장 저희가 많이 하는 거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또 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관계의 기본 하면 소통인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또 대화도 잘하면서 관계를 잘 이렇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대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는 원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보다는 자신이 좀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죠. 네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억하게 된다 그래요. 대화 단절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 사람을 정말 바라본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뭔가 이렇게 판단을 가지고 뭔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불통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셔츠를 멋있게 입으셨는데 그 위에 살짝 비듬이 떨어졌어요. 네네네. 그럼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네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자신이 판단하면서 그쵸, 그러면 저런 걸 보니까 저거를 어떻게 저러고 다녀? 그런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다 모든 게 좀 엉망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냥 좀 부정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 그럼 당연히 진짜 소통이 안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자신의 욕구를 우리가 대화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또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욕구가 좀 성취되지 않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러면 좌절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약간 비난과 약간 비판 섞인 그런 말투로 나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네. 전 연애들에서 참 그걸 많이 겪었거든요. 예, 참 토라졌는데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거의 스무고개 하듯이 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소통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네. 욕구와 느낌을 인식하고 연결하라. 네. 그래서 내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느낀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표현하는 것을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네. 남편이 계속 바쁘고 일을 많이 해요. 밤늦게까지. 그런데 이제 아내는 평일이니까 일이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번 주말만큼은 시간을 내겠지. 그러면서 좀 친밀하게 시간을 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여전히 주말에도 남편이 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이번 주 내내 밤늦게까지 일만 했어. 당신은 나보다 일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네네. 네. 근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남편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네, 그런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걱정도 돼. 맞아요, 남편의 건강이 맞아요. 걱정도 돼. 네, 그런데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상대방에서 비난하고 또 비판으로 받아들인다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진짜. 그래서 상대는 방어하고 반격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는데 내가 놀고 있어?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반격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내 욕구와 느낌을 연결해서 표현한다면 나는 주말에 당신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당신이 주말에도 쉴 새 없이 일을 해서 나는 좀 서운함을 느꼈어. 네. 그리고 당신의 건강도 걱정이 돼요. 이렇게. 아유, 남편분 마음이 사르르 녹는 네,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표현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네네. 네, 제 결혼 생활을 안 해봐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시간 낼게. 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큽니다. 맞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느낌을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좀 솔직한 내면을 좀 드러내는 거. 그럴 때 갈등이 해결되고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네. 근데 되게 이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팁인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뭐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떻게 느낀다라고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소통에 많은 그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또 대인관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소통 말고 다음 게 뭐였죠? 공감. 그렇죠. 예, 예. 근데 아무래도 공감 능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또 굉장히 어려운 게 공감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게 정말 가장 좀 건강하고 좀 좋은 공감일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네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네네, 마음. 이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공감을 하는 대신 자신의 견해, 뭐 느낌, 생각을 좀 조언하거나 네.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빨리 좀 안심시키고 싶은 그런 좀 충동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공감으로 좀 연결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네네. 이것은 좀 꼭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좀 조언하기인데 내 생각에 너는 뭐뭐 해야 돼. 네네. 왜 이거 하지 않니? 네. 내가 말했지.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한다던가 네. 또는 한술 덧뜨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때는 말이지 하면서 아이고. 예, 더한 일이 있었는데 네네네. 하면서 그러는 거. 또는 가르치려 드는 거. 네. 야, 이건 너가 정말 좋은 경험이니까 여기서 이것을 배워.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리고 이제 위로하기인데 너무 진정성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그것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다 잘 될 거야. 그냥 덮고 진정성 없이 위로하는 거. 이거 도움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 꺼내는 거. 아이고, 최악이네요. 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말이야 하면서 다른 말로 돌리고 네네. 또는 말을 끊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기운내. 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좀 사람과의 관계가 좀 와르르 무너졌다 생각이 된다면 네. 내가 과연 상대를 잘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공감 언어가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으로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좀 팁을 3가지 드린다면 네. 첫 번째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성급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그냥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예. 그리고 2번째는 그 상대방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주는 것. 절대 팩폭 날리면 안 됩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3번째는 상대방의 좀 마음을 따라가면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좀 어때? 예,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말이죠. 네. 그쵸. 그러면 상대방이 좀 편안하고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이게 제가 이것도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공감을 잘한다는 얘기도 듣고 공감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도 동시에 듣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를 들으면 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조금 느낀 게 뭐냐면 빨리 상대방을 안심시키려고 한다. 네. 이게 저한테 좀 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기 쉬워요. 네. 네. 이건 왜 그런 건지 혹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뭔가 네. 좀 내가 좀 답변을 주고 좀 이렇게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좀 약간 해결의 실마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모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빨리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던져주고 싶은데 네.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끼고 지금 뭐 화가 났다거나 뭐 어떤 그 감정을 헤아려 주는 거. 내가 지금 뭐 상실감을 느꼈다든가 좀 우울하다든가 좀 지금 이제 뭐 수치심을 느꼈다든가 다양한 그런 감정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스테이지에서 벗어나서 해결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그것이 이제 상대방에서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벌써 저기 가라고 하네. 그래서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이 말씀하신 것 아까 얘기해준 3가지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려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럼요. 이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 저도 이제 괜히 어줍잖은 도움을 주지 않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능력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마지막에 언급하신 게 이건 생수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자아 확장력이었는데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거는? 네. 이거는 우리가 생각 좀 해보면 네네. 누군가랑 좀 연결될 때 좀 행복감을 느낀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린아이일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네. 자기 중심적인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분리 개념이 생겨나고 맞아요. 나와 또 타인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 그걸 좀 동일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나와 타인을 좀 동일시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높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지닌 사람들을 봤더니 사람들을 좀 잘 쉽게 사귄대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그 관계를 좀 성공적으로 의미 있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확장력이란 네네. 좀 확장된 개념으로 자아 확장이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또한 로마서에서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네. 네, 그런 것처럼 이웃 사랑을 좀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인데 말씀과 이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어떤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때 맞아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네. 나를 안돼. 나를 공감해주고 계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대. 네, 그럴 때 너무 행복해서 맞아요. 나만 간직하면 안 되겠다. 네. 또 좀 이웃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맞아요. 확장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네. 좀 생각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저도 사실 요 몇 년간 번아웃이라든지 무기력함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다가 그러셨군요.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제 힘든 거를 이제 알아차리고 이제 사랑을 이제 좀 퍼부어줘서 사실 그런 사랑들을 딛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회복 탄력성이 있어서 이 자아 확장력, 즉 이퀄 사랑이라고 하셨죠. 네. 이 사랑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진짜 근데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자기 조절 능력,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던 자기 조절 능력과 오늘 얘기하고 있는 좀 대인 관계 능력, 이걸 잘 훈련해 나가는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거랑 더불어서 또 좀 주위에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이미 회복 탄력성을 지닌, 아니면 좀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네. 중요해요. 같은 맥락인데요. 네네네. 우리가 좀 누군가 함께 할 때 또 내 손을 좀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참 친구 관계가 중요해요.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한국 속담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자아 확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실례로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취업할 때 인터뷰를 당사자뿐 아니라 그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네네. 그 친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보고 파악을 하려고 그런 개념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미국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네네. 혼자 우리 슈퍼푸드인 그 브로콜리 참 좋잖아요. 네네네. 혼자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좋은 친구와 함께 감자튀김을 먹는 게 낫다. 네. 그 표현은 그 친한 친구와 함께 있으면 평균 30배 이상 더 많이 웃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뇌가 좀 긍정 상태로 즐겁게 좀 흥분시키는 건데 그때 긍정성이 굉장히 많이 발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혼자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먹는 것보다 친구랑 함께 있으면서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유를 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좀 다양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친구. 그래서 좀 내면의 깊은 좀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좀 주고받을 때 행복감, 만족감 뭐 이런 긍정성이 좀 자아가 확정되면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좀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그 큰 어떤 것들을 많이 다 확인을 했는데, 그거 외에도 여태까지 저희가 배운 거 말고도 또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뭐 어떤 요인들이나 노력들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것 역시도 긍정적 정서. 오늘의 좀 키워드가. 오늘 키워드인가요? 네, 긍정적 정서를 높이는 것인데, 그게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로 좀 말을 해본다면, 행복 지수를 좀 평상시에 높여라. 행복 지수. 네네. 그리고 자신의 대표 강점을 찾아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네. 행복 지수는 근데 저한테 있어서 약간 그 세계 막 그 WTO 이런 데서 조사한, WTO 맞나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뭐 국가 행복 지수 이런 게 생각나는데 저희한테 있어서 행복 지수는 뭐고 이건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우리가 행복 지수 하면 사람들은 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이제 일정한 시간을 지나면 그 본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 그런데 좀 그것을 좀 높이느냐, 좀 다운시키느냐, 이거는 자신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적정한 수준에서 좀 더 높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좀 업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행복 지수를 좀 높이려면 각자 행복 지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가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좀 각자 행복을 추구하지 않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좀 게임을 너무 이렇게 나는 게임만 하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게임에 막 올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돈을 벌면 너무 행복해. 돈만 있으면 나는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운동. 이게 자신이 이렇게 꽂히거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만을 추구하며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거 없으면 아무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것만 있으면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유혹받기 쉬운 거. 나는 이 주택만 사면, 이 집만 사면 행복할 것 같아. 이 학교만 가면 행복할 것 같아. 네, 그런 것들
근데 그 수준이 지나면 또 다르다는 거죠. 그쵸. 또 좀 이렇게 좀 우리가 허무하고 그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이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매 순간순간 즐겁고 감사하게 생활하면서 좀 자신에게 가치 있고 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내적 동기를 좀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동기도 당연히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내가 좀 수익도 창출하면서 또 내적 동기,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들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15년 전에 제가 이제 피아노 레슨을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웨스트포인트 학교 갔다고 네.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15년 전에는 이제 어린 아이였는데 부모님이 좀 청각 능력이 떨어지고 언어가 어눌하니까 선생님 그냥 음악 치료로 그냥 놀아주세요.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악 치료뿐 아니라 학습 능력이 있는 충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정상적인 범위에서 가르쳤어요. 레슨을 하고 띠어리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테크닉도. 그래서 그걸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네, 단지 그냥 좀 청각도 이렇게 말하는 능력이 좀 다른 아이보다 뒤지는 거였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약간 좀 마음에서 좀 이렇게 포기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얘는 놀아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생각하기를 내가 피아노 레슨을 내가 그냥 그 시간만 때우고 오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좀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더니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기를 선생님 그때 그렇게 너무 참 우리 아이들 잘 봐줘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재적 동기가 너무 진짜 확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차오르셨겠어요. 네, 보람되다. 참 감사하다. 네네. 그러면서 그런 것처럼 네. 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를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낙관성을 기르는 거. 네. 우리가 좀 무언가 좀 해낼 수 있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인데요. 예를 들면 좀 어떤 코미디 프로를 본다든지 우리가 수다를 떨거나 그러면 깔깔대고 막 웃잖아요. 그런 웃음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치료의 그 치유의 힐링의 어떤 수단으로 주신 것 중에서 4가지를 전 좀 꼽고 싶은데 네네네. 웃음과 눈물과 자연과 또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을 때 긍정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웃는 거 좋고요. 그리고 자연, 초록초록한 그 나무를 보면서 산책도 하고, 좀 멍도 때리고, 하늘도 바라보고, 네, 그러면서 또 자연 속에서 좀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기도도 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 감정도 정화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또 눈물을 통해서 또 음악으로 찬양도 듣고 클래식 또 뭐 때로는 동요 동심으로 돌아가서 따라 부르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긍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요소들을 찾아서 내가 해보는 거는 어떤가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좀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어떤 가짜 행복들, 돈이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행복에 대해서 좀 많이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키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행복 지수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자신의 대표 강점을 발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좀 예전에는 단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다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단점을 바꾼 에너지를 많이 쏟기보다는 제가 가진 어떤 강점을 좀 강화시키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제가 쓰는 게 유익하다라는 경험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표 강점을 하라는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인가요? 그런 네. 의미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단점 이야기하라고 하면 네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얼굴이 너무 크다. 또는 뭐 뚱뚱하다. 그렇게 얘기 끊임없이 나오는데 강점을 좀 찾아보라고 하면 사실 막상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보면 잘하는 것을 좀 칭찬받기보다는 좀 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좀 채워라, 뒤지지 말아라 이렇게 좀 어떤 환경이나 학습된 언어 때문에 좀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행복해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좀 실현하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이 좀 들어오면 좀 신나서 좀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자신감도 얻고 그럼 더 많이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것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 긍정적으로 너무 좋은 면이 많아요. 네네. 외모도 그렇고 정말 미인이시고 재능도 되게 많으세요. 네, 손재주도 많으시고 또 많이 베풀고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도 본인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요. 나는 항상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야. 이렇게 그 정도로 심지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선을 좀 교정해서 좀 전환해서 자꾸 자신에게 긍정성을 부여해 주는 거. 그래서 강점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한국 사회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 좀 그러기가 좀 많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그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모날 수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쉽지가 않은 일이네요. 그래서 강점을 발견하고 또 수행하도록 돕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또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부부 간에도 서로 단점을 좀 얘기할 때가 많은데 강점을 좀 얘기해주고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네. 또는 이제 멘티에게 멘토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거랑 딱 연관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다른 사람 흉을 들을 거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칭찬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정말 이제 흉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제 칭찬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복 탄력성 첫 번째 시간에도 느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항상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보고 특히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기도 하고 좀 힘이 되겠다라는 어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키워드가 긍정성이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이렇게 중요한 긍정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실제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네. 우리가 뭐 말씀 묵상, 또 뭐 기도, 성찰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나 뭐 정서적으로나 정신 건강에 너무 좋은 거 다 네. 아실 거예요. 그 외에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명상하는 거. 명상.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상하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감사하기 또는 선행을 베푸는 것. 네, 내가 가진 것으로 필요한 것에 뭐 물질로 또는 재능으로 기여하면서 나누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나 뭐 추억 같은 거 회상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잘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또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테이지로 잘 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좀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하기예요. 감사하기. 네네. 잘 아시겠지만 효과가 너무 좋아요. 감사하는 마음의 효과. 그것이 이제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네. 그렇게 되면 편안한 게 휴식과 잠잘 때보다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런 심장 박동수 실험에 의해서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검증된 결과인데요. 네. 그래서 좀 감사하기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사 기도와 감사 일기 쓰는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감사한 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사람, 또 뭐 소유, 또 건강 주신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좀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는 글로 적으면서 좀 이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좀 많이 월킹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뇌가 기억을 하고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일들에게 매사에 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가 쉽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감사하기, 감사일기, 기도하는 것 그런 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정말 감사에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봤더니 감사를 하려면 지금 저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받아들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태가 굉장히 나한테 좋고 충만한 상태라는 걸 받아들여야지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 때, 그리고 제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뭐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주심에 감사, 그리고 제가 머물 수 있는 집 있는 거에 감사, 이것만 맞아요. 시작해도 벌써 사실은 굉장히 그 하루가 다르고 그럼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혹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은 너무 잘하셔요. 너무 진짜 너무 적용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세로토닌이 나오네요. 네, 진짜로요.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마음을 훈련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누구보다 관심이 좀 많고 좀 적지 않은 노력도 해온 편이라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마음 훈련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관리 또 우리의 마음 건강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것도 좀 맞는 생각인가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 운동은 그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네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뇌 안에 혈액순환이 향상되어서 스트레스도 감소되고 뭐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흥미로운 거는 중독 가능성도 낮춰줘요. 네,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낮춰줍니다. 낮춰주는 거 맞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 뭔가 좀 헛헛하고 짜증나고 불안할 때 그 결핍을 채우려고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뭐 중독에 빠지기 쉬운데 맞아요. 네, 그렇게 중독 가능성을 좀 낮춰주고 또 중요한 거는 우울감을 좀 낮춰줘요. 불안감, 우울감. 네, 그래서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인 존 레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은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것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우울증 치료제가 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좀 올려줘요. 우울한 걸 좀 업시켜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운동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 또 근력 운동, 또 장력 운동이라고 스트레칭을 좀 골고루 하는 거. 한 가지만 뭐 좋다고 계속 그것만 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이상. 그리고 좀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게 좀 좋은데, 리듬 타는 운동을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렇게 지인들과 이렇게 하면은 좀 재밌어요. 저도 좀 딸이랑 하니까
엄마 왜 자세가 왜 그래 하면서 저 하는 거 보고 막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막 그렇게 재밌게 좀 하는데. 대체 어떤 리듬을 타셨나요? 삼바 리듬을 타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재밌게 죄송합니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야외에서 좀 햇빛도 좀 쪼이고 네네. 비타민 D를 생성하니까 그렇게 좀 다양하게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정말 건강한 삶을 잘 영위하고 누릴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겠어요? 네. 오늘 주제인 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의 핵심 키워드가 긍정성이잖아요. 네. 그것과 좀 연관되는 말씀이 지금 떠오르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네. 기뻐하고 감사하면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기쁨이시잖아요. 네, 참 맞습니다.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좀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마음 건강, 또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이렇게 영적인 건강을 챙기시면서 전인적으로 좀 더 행복해지고 좀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 다 들으셨죠? 네. 자, 이렇게 좋은 주제로 내용 준비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해주신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정말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떠한 시련이 저희 앞을 막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주님이 주신 진짜 행복을 의지하면서 또 고무줄처럼 또 탄력 있게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들이 더 좋은 컨텐츠를 통해 복음을 온 땅에 전하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